수업 페이지를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마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제 수업 1차로만 보면은 4일짜리 수업입니다. 4일짜리 수업이고 매주 토요일날 10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될 것 같고, 혹시나 내가 책을 구입을 했다, 책 구입했다, 안 했다, 비대면 분들은 했다 안 했다만 이제 여기다 체크만 좀 할게요. 책을 구입을 하신 분, 승찬님 됐고, 지성님이랑 은성님, 그다음에 희연님. 알겠습니다. 뭐 책도 되게 중요하긴 해요. 일단 자격증이라는 시험이 기본적으로 책은 사실 있으면은 좋은 거기 때문에 일단 혹시나 일단 수업 듣다가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이후에 좀 천천히 구매하셔도 돼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4일 동안 하는 수업에 이 해당 수업 페이지에 제가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올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책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빠져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 각 과목별 이제 조금씩 정리된 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설명하면서. 책에 있는 내용 하나하나의 깊은 내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일단 쭉 빠르게 한 2일차, 3일차까지는 책에 있는 내용 한번 쑥 같이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한 3일차나 4일차쯤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것들 같은 것들을 좀 이제 알려드리면서 같이 풀이 조금씩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일단 이제 해당 수업 페이지에서 어떤 링크나 어떤 영상 같은 게 올라올 건데, 그런 것들이 안 눌렀을 때 뭔가 잘 열리지 않으면은 우클릭해서 해당 링크, 이런 것들이 다 링크거든요. 링크에 우클릭해서 세트 링크 열기 또는 그냥 컨트롤하고 클릭하면은 세트 링크 열기랑 똑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학원에서 책을 구매하라고 했을 때 그 출판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마 그 이기적이라는 이제 출판사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서 그 책을 구입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책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제 그 출판사만 어떤 홈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고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카페를 운영을 하는데 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와요. 일단 보시고 좀 이따가 한번 제가 가입할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입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카페 전체적으로 왼쪽에 좀 이렇게 카테고리 같은 것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개개인이 구매했다라는 것만 하면은 어떤 PDF 파일 줄 거예요. 뭐 요약 정리를 줄 수도 있고요. 요약 정리된 요약집을 줄 수도 있고, 혹은 그냥 이제 문제 같은 것들, 기출 문제 그런 것들을 아마 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뭐 리눅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 각각 카테고리에 맞는 것들 여기에 리눅스 2급 같은 것들이죠. 뭐 시험범이나 이런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이 카페 내에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책을 만드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책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정확한 오타나 그리고 정답에 대한 오류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문제를 나중에 풀다가 제가 이거를에 대해서 좀 책도 보고
검색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답이 이런 것 같다. 이게 아닌 것 같고 나 저거인 것 같다. 1번이 아니고. 그런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난 회차에서도 존재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 오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있으면 저한테 책의 페이지랑 그리고 해당 문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물어보고 그 답변 보는 즉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그런 거 있으면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아무튼 이 카페는 이제 조금 있다가 한번 가입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리눅스 마스터 2급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시험 일정 관련이라고 해서 제가 챕터를 이제 링크를 올려놨어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따가 이 제가 간단한 설명 끝나고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회원 가입을 좀 이따 하시면 되고 자, 리눅스 마스터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목이라고 보면은 리눅스 마스터는 이제 1급과 2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2급은 이제 1급, 2급 둘 다 1차, 2차, 1차, 2차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1급은 우리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 2급을 먼저 볼게요. 자, 2급을 보면은 2급만 딱 보면은 1, 2차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온라인 시험이에요. 자, 온라인 시험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험 기간이라고 1차 시험의 접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온라인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시험에 이제 그 CBT 형식이라고 해서 어떤 식이냐면은 온라인 시험 들어가면 대충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2023년을 좀 체크하고 1과목, 2과목 문제 풀기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의 화면이 지금 보이시죠? 이런 느낌? 온라인 시험을 딱 체크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집에서 이런 화면을 이제 보시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답안지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제출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요. 그럼 눌러보면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1차 시험에 바로 나와요. 아무튼 문제 수가 문항 수가 자 보시면 1급에는 50문항이고요. 1차에는 50문항이고 2차에는 80문항이에요. 자, 사지선사 둘 다 사지선다형이고요. 차이점은 2차는 직접 시험장에 가야 되고요. 1차는 온라인 시험이라는 거. 그 다음에 문제 수가 50문항, 80문항의 합격 기준은 1차에는 그냥 60점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총 50개의 문제 중에 60점이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시험은 총 80문제 중에 60점 이상이지만 60점 이상이면서 만약에 이제 과목이 나눠져 있는데 그 과목당 40% 미만이면은 꽈락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과목에서 65점을 맞고 2과목에서 40점 미만으로 맞았어. 그럼 떨어지는 거예요. 총 문제수에서 내가 60점을 넘겨도. 그러니까 각 과목당 40점은 넘겨가면서 평균 점수는 60점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과목에서 40점을 맞았어. 그러면은 2과목에서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채워 넣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팁은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공부 기간을 짧게 가져간다 라고 했을 때 각 과목당 좀 더 내가 많이 맞는 과목이 있을 거고 좀 많이 틀리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일단 둘 다 공부를 해보면서 좀 애매하다 싶으면 한쪽은 빠락만 면하게끔 좀 공부를 하시고 한쪽에서 점수를 빡 올리는 느낌으로 가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쪽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 이쪽에만 몰두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셔야 이 시험 자체를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굳이 1급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2급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쭉 올려보면은 시험 내용이라고 있으면은 2급 딱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리눅스의 일반, 리눅스 운영 및 관리, 리눅스의 활용 하면서 리눅스의 운영 및 관리 이쪽 부분이 범위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해볼 거고요. 일단 개념적으로 다 해볼 거고.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답안만 남아요. 이 홈페이지에 가도 가입을 해도 따로 문제가 없고요. 시험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월 26일, 요 7월 말 토요일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자, 2급에 아마 우리가 28일이네요. 그렇죠? 2급의 1차 시험 때 보는 거죠. 그렇죠? 접수 일자 7월 29일부터 보는 거네요. 2차가 9월달. 네. 자, 여기다 살짝 정리해 보면은 수업 기간, 수업은 수업 1차 7월 5일부터 7월 26일까지고요. 그죠? 그리고 1차 시험이 언제야? 7월 접수가 7월 28일 월요일부터 7월 8월 6일이네요. 6일 수요일. 그 다음에 1차 시험 7월 29일부터 8월 7일. 자, 요거는 시험 즉시 종료 즉시 합격 여부 확인 가능. 그 다음에 2차 시험 접수 마찬가지로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그 다음에 2차 시험 9월 13일. 살짝 좀 헷갈릴 수도 있으니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화요일 8월 6일이구나. 목요일 이렇게. 그 다음에 29일이면은 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여기는 토요일. 자, 그 다음에 얘는 합격자 발표 10월 3일 금요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 입실 및 시험 시간은 자 50분까지 입실 완료. 자, 시험 14시부터 15시 40분 시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아마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온라인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온라인 시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이제 너무 어린 학생들도 있을 텐데 온라인 시험은 그냥 여러분들 책 펴놓고 그냥 하셔도 돼요. 책 펴놓고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핵심은 2차 시험이라고 보시면 된다. 시험 기간이 이거 끝나고 바로 시험이니까 너무 촉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차 시험이 언제예요? 9월 13일이죠?
사실 1차는 그냥 마음 편히 보셔도 돼요. 시험이라고 본다라는 느낌보다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의 문제는 대충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정도. 문항수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 9월 13일에 시험하는 요 시험 날짜가 핵심이다. 요때에 맞춰서 공부를 기간을 잡아보시면 돼요. 이 수업이 끝나도 한 달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한 달하고 조금 한 일주일 정도. 그쵸? 그래서 요 시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춰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두 개 일단 좀 이따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 CBT라는 페이지가 좀 오래됐어요. 일단 보시면 이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기존에 옛날에는 굉장히 그 연도별로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자격증들이 어느 시점부터 문제 공개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 학원에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일단 첫 번째 목표 자격증이 리눅스도 있지만은 정보 처리 기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 보시면은, 자, 기사 체크하고, 자, 여기 아래 쭉 내려보면은 정보 처리 기사라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날짜가 지금 25년도인데 22년도까지밖에 이제 사실 안 돼요. 22년도까지밖에 없고요. 근데 이거를 안 풀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거는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고, 우리는 리눅스죠. 그 다음에 2급이죠. 이렇게 해서 일단 지금 보시면 과목이, 자, 리눅스 운영 및 관리, 리눅스의 활용이란 말이에요. 자, 시험 내용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리눅스의 일반 운영 및 관리 활용인데, 일단 과목이 하나 벼요. 근데 문제는 뭐야? 똑같이 80문항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풀어는 봐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버전이랑 이런 거에 따라서 명령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너무 오래된 문제보다는 진짜 내가 많이 풀어보는 건 21년도까지, 여기까지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은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여기 있는 거랑 여러분들 책에 있는 거랑 해서 문제를 싹 풀어보시면 된다. 아무튼 나중에 이거는 꼭 풀어보시고 뭐 어떻게 하세요 할 때는 그렇게만 하셔도 이 시험에 합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이라는 거랑 난이도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되게 쉽다고 보시면 돼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능사 시험보다 살짝 높은 정도? 제 생각은. 그래서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고요. 요 수업 페이지에 링크 걸어둔 이 카페와 우리가 시험 신청해야 될 정보통신기술 자격 검정이라는 요 사이트에 가입을 해보시면 된다. 일단 가입을 먼저 진행하고 할게요. 가입 먼저 해보세요. 자, 이어서 조금 설명하기에 앞서 자, 우리 수업 시간이 이제 10시부터 17시까지죠. 네. 중간에 이제 1시부터 2시까지는 이제 식사를 하고 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총 학원에서 수업은 6시간 정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시부터 2시까지 12시 50분에서 뭐 45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맞춰서 그냥 알려드리면 그거에 맞게 식사하고 오시면 되고요. 출석은 이제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제가 하는 수업의 모든 출석, 일단 현재는 2교시 하고 있어요. 즉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11시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이제
다른 수업을 병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대부분은. 평일에 다른 수업 하시면서 주말에 나와서 이제 하는데, 사실 평일에도 학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피나, 그러면 그냥 일반 수업을 들으면서 주말까지 이제 또 학원에 와서 듣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해요, 되게. 음, 그런 점 참고해서 수업에 진행을 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내용 자체는 안 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다 나가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좀 늦게 올 것 같다 하면은 미리 수업 페이지 상단에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연락을 미리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질문 카톡방에 들어오실 때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이거는 시험에 관련된 거여서 최대한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저한테 질문을 바로바로 하시면 돼요. 일단 그 질문하실 때 이거 그냥 몰라요 이런 느낌보다는 뭐 책을 가지고 계시면은 책을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혹은 집에서 혼자 하실 때 모르면 그냥 책에 문제 있죠. 그 부분만 딱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냥 카톡에 들어오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 그냥 주말에 어떤 수업 듣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만 알려주시고 풀어보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책이 없으면 아까 그 CBT를 기준으로 좀 풀어보시면 되고, 근데 학원에 만약에 나오신다, 내가 학원에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속 학원에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어,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그 수업 시간 동안에는 계속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그거 책 보시면 되고, 제가 오늘 깜빡하고 책을 놓고 와가지고 일단 그냥 진행을 할 거고, 다음 시간부터 제가 책을 드릴 테니까 혹시나 책을 안 갖고 계신다 하면은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분이 책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분들은 자리에 같이 앉아 계세요. 같이 옆자리 이렇게 해서 같이 앉아 계시면 돼요. 아무래도 책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는 일단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시험 자체가 뭐 이렇게 실기 시험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둘 다 필기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일단 1순위예요. 실기 시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건데 개념적으로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닌 필기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은 이 리눅스 같은 경우에 이제 버전이 계속 나오면서 버전도 여러 개 있면서 그 버전마다 또 문제의 정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안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좀 최신 기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책이 좀 있으면 좋다라는 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당장은 구입을 안 하겠습니다. 왜? 우리의 목표는 시험이 9월 달에 있는 그 2차 시험이 목표예요. 1차를 떨어지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오픈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르는 거 있으면 검색해서 시간 내에만 풀어서 제출하면 된다.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이 질문상 오픈 카톡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는 이런 자격증의 시험이지만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계신 것들을 따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편하게 와서 우리 수업 관련된 내용 제외하고 다른 것도 질문을 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은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고,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일하면서 이 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없애지 않았어요. 계속 살아있는 방이고요. 1대1 형식의 대화인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상관이 없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수업 시간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혹시나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빠지거나 이럴 수가 있다. 웬만하면 다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면은 1차로만 1수로만 보면 4일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죠.
시간으로만 보면은 뭐 6시간, 4일하면 24시간이 되죠. 하루밖에 안 하는 수업이에요. 시간적으로만 보면. 일처럼 보면 4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혹시나 내가 리눅스라는 거를 한번 수업일을 들어봤다. 리눅스라는 수업. 안 들어봤다. 괜찮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실습할 수 있게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돼요. 사실 눈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거랑 실제로 이제 뭔가 해보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야?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간단하게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응시해야 될 자격증은 리눅스 마스터 2급이라는 자격증이고요. 첫 번째로 리눅스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리눅스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제가 요 정리한 내용은 따로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필기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거. 자, 리눅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리눅스는 일단 오픈 소스 운영 체제입니다. 그리고 멀티 유저, 즉 다중 사용자, 그다음에 멀티 태스킹이라고 해서 다중 작업 그런 운영 체제다. 그다음에 다중 스레드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 체제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 지원하는 운영 체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설명하고 각각 또 그 어떤 단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장단점이라고 하면은 리눅스는 유닉스와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는 이제 PC용 운영체제보다 좀 안정적이다. 그리고 하드웨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장단 특징이라고 하면 오픈소스 운영체제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 운영체제, 즉 공개된 운영체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때 어떤 기술 지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받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한글 지원이 좀 미흡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픈소스 운영체제라는 거는 이 소스 코드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라는 거는요. 유닉스 계열이라는 건 유닉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리눅스라든지 맥이라든지. 자, 위에 이제 특징이 나오는 멀티 유저라는 거. 다중 사용자라고 적어놨죠, 대충. 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거는 다중 작업이라고 적어놨죠. 이 말은 뭐예요? 여러 작업,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할 수가 있다. 자, 다중 스레드. 자,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작업의 흐름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된다. 여러 종류의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운영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형식의 파일 저장 구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유닉스와 리눅스는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유닉스에서 사용되던 어떤 명령어나 구조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이 이 리눅스에서도 작동이 잘 된다라는 거죠. 자, 안정적이라는 게 이제 이 시스템 같은 게 그러니까 멈추는 게 거의 없어요. 좀 오래 그냥 안정적으로 동작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하드웨어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라는 게 시스템에 있는 자원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일단 빠르고 좀 가볍게 동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 자, 공개 운영 체제 그런 거이기 때문에 무료라고 했죠. 비용이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 수정이나 배포도 자유롭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생길 때 기술 지원이라는 걸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업처럼 이제 좀 어떤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검색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나 이런 데 가서 자, 한글 같은 것들도 이제 좀 제한적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좀 이제 초보자가 하기에는 좀 접근이 어려워요. 접근. 자, 명령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GUI 환경에 익숙한 우리 초보자에게는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여기 이 명령창이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폴더로 이동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이 폴더를 더블 클릭하면은 항상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 C 드라이브 가려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만 봐왔던 거를 여기서 한다라는 게 머릿속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장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짧게 간단하게 이제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보시고 여러분들 책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쉬었다 와서 하겠습니다.